코치 라디오 첫 번째 시간. 오늘의 게스트는 전 웨스트햄 전력 분석관이셨던 배태한 코치님이십니다. 저는 이제 코치님 사실 뵌 적도 없고 그러고 보니 코치님이랑 저랑 처음에 연락을 주고받은 게 어떤 계기였죠? 저는 사실 언제부터였는지는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뭐 분야 자체가 스포츠 쪽에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소셜 미디어 통해서 이제 팔로잉이 서로 됐던 것 같은데, 작년에 이제 그 코치 라운드 책 관련해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좀 추천을 하는 스토리를 올린 적이 있어요. 네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다가 저도 연락을 한번 드렸던 건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작년에 조금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그렇죠. 작년에 말씀을 주셨던 게 대표님께서 이런 책에 대해서 고민이 있고 그다음 이런 책을 조금 준비하고 있는데 뭐 혹시 원본을 보실 생각이 있으시냐 혹은 알고 있는 저자님이시냐 이런 걸 여쭤보시기도 하고 네네, 저도 맞아요. 자연스럽게 네.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예, 그때부터 조금 저희가 얼굴은 뵌 적은 없지만 같은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인연이 이어진 거 아닌가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사실 뭐 인연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는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 저도 코치님 그 프로필도 그렇고 하시는 활동에서 좀 주목해서 봤던 게 이제 그 축구 교육이라는 아, 단어가 네. 제 머리에 딱 꽂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이 운동 쪽에서는 훈련, 연습이라는 단어는 많이 사용하지만 교육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데, 근데 코치님이 그 축구 교육을 표방 하신다고 해서 일단 궁금증이 생겼었고, 그래서 저 교육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 코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일까? 아니면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일까? 일반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하는 교육이나 아니면 멘탈 훈련, 뭐 이런 측면의 것들하고는 또 뭔가 차이가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아, 같아요. 사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키워드가 아주 막 거창한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한국에서 영국으로 축구 유학을 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학습 환경에 놓이게 되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저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왔던 형태가 사실은 강의식 교육을 많이 받아왔고, 음, 그게 틀리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강의식 교육에 조금 더 익숙해져 있던 사람이었는데, 네. 영국에 가서 뭐 축구 관련된 코칭 세션도 들어가 보고 훈련 세션도 보고 그다음에 대학 강의도 들어보고 하니까 대강의 형태로, 그러니까 교수님이 진행하시는 대강의 형태의 교육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단순히 제가 수업을 듣는다는 개념보다도 수업에 참여한다라는 음, 개념이 조금 더 많아지면서 음,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던 게, 그러면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2016년에 영국에 있을 때 이제 그 프로축구 연맹에서 지도자 선생님들, 유소년 지도자 선생님들, 그러니까 프로축구 연맹 산하에, K리그 산하의 유소년 지도자 선생님들이라든지 혹은 유소년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영국에 교육을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음, 영국에 제가 이제 웨스트햄이라는 팀에서 유스 쪽 전력 분석 파트를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초빙되어서 이제 짧은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때 말씀을 주셨던 게 사실은 저한테는 내가 교육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한국 축구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게,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음, 음, 그러니까 어떻게 강의를 하거나 어떻게 전달을 해야 선수들이 조금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경쟁력을 갖춘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이 많으셨고, 음, 저는 이제 유럽에서 많이 안다기보다는 먼저 조금 더 다른 형태의 학습을 배워왔기 때문에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해 준 게 사실 시작이었죠. 음, 그래서
지도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할 때든 혹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할 때든 혹은 지도자가 되고 싶은 학생분들을 대상으로 할 때든 제가 가장 신경을 썼던 건 교육의 형태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한국에 2017년에 들어오고 나서 프로축구연맹 유스 지원팀이랑 조금 일을 몇 번 했는데 그때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 드렸던 게 저는 대강의 형태의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토론식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대강의 형태로 전달되는 지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지식이 중요하지만 미리 제가 사전 정보를 드릴게요. 음, 선생님들께. 그래서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간을 먼저 드리고 저희는 이 대강의를 해야 되는 자리에서는 토론식 교육을 위한 질문들을 미리 몇 개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뭐 몇 시간이 되건 한번 이야기를 해본 형태로 교육 형태를 한번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음, 가 사실은 제가 이제 축구 안에서 교육을 한다라는 것의 표방이라고 하면은 그런 관점에서 교육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다양한 학습의 그러니까 선수들이든 지도자 선생님들이든 학습을 하는 데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 음, 그래서 한 가지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학습을 하면 어떨까? 이게 정답이다,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라는 개념보다도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를 알려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제가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서 축구 교육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졌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말씀 듣고 보니까 요즘 그 대한축구협회 아카데미, 그러니까 KFA 네네. 아카데미에서 하는 이제 유소년 지도자 교육 그 모습들을 보면 저 디테일한 내용들은 저도 그냥 짐작할 뿐이지만 일단 형식 자체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강의식으로 누군가가 지식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강사가 있고 그거를 한 100여 명이 강당에 앉아가지고 일방적으로 듣고 기록하고 이런 방식이라기보단 약간 그룹 지어서 약간 라운드 테이블 같은 형태로 그 유소년 지도자분들끼리 그룹 지어서 어떤 테마가 주어지고 어 거기에 있는 분들끼리 이제 토론하고 발표하고 하는 식의 방금 말씀해 주신 단어 그대로 참여하는 방식의 학습 네네. 이런 식으로 많이 변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사전 정지 작업을 그럼 코치님께서 조금 해주셨던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거창하게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이제 사실은 제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부터도 협회에서도 그렇고 연맹에서도 그렇고 분명히 교육적인 측면에서 고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음, 그리고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던 코칭 교육 안에서도 토론식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던 때예요.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했다라는 개념보다도 타이밍상 저도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교육 형태를 한번 시도해봤고 그 다음에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시도했던 것들이 결이 좀 그렇게 맞닿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저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런 지도자 선생님들과 이야기할 때 사실 저희가 이번에 그 대표님께서 번역하셨던 책에도 나오지만 지식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식을 모르면 사전 지식이 없으면 새로운 지식이 쌓이기가 쉽지가 않긴 합니다. 네네. 저희가 영어를 모르면 아무리 글을 보더라도 사실은 음, 그냥 검은색, 흰색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네. 저희가 뭐 예를 들면 힌디에서 힌디 문화권에 사용되고 있는 글을 모르면 저희는 읽을 수 없는 것처럼 음, 지식이 없으면 아예 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런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 지금 아까 말씀 주셨던 하이퍼포먼스 그룹에서 하고 있는 이제 네. 대한축구협회 기술 철학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인데 이때도 분명한 건 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사실. 어느 네네. 정도는. 예. 음, 그래서 뭐 제가 뭐 대한축구협회에 영향을 끼쳤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어서 이제 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디테일한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 이제 저는 이제 코치님하고 평소에도 요런 주제와 관련해서 전화 통화도 좀 제법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인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스포츠 훈련 문화가 인제 좀 네네. 종목을 불문하고 테크닉 위주의 훈련이 많이 강조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현장의 지도자분들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제가 목격한 바로는 뭐 야구든 축구든 농구든 여타 제가 관심 갖고
있는 여러 종목들의 훈련 모습을 뭐 기사로 접하거나 뭐 SNS를 통해 접했을 때 이제 많이 제가 목격하는 것들이 이제 주로 뭐 이를테면 축구로 따지면 이제 우리나라 리프팅 1000번 예, 음, 하는 훈련들 그건 이제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이제 야구에서 이제 혼자 스윙 연습 1000번 하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농구 같은 경우에는 뭐 슛 연습 1000번 뭐 이런 식으로 음, 이렇게 좀 테크닉 위주의 훈련 에 대해서 코치님도 이제 똑같이 그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 의식이 지금도 여전히 갖고 계신지 만약 그렇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좀 개선이 필요한지 요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요것도 사실은 저는 이제 궁금했던 거예요, 이게 음. 사실. 그러니까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이라는 표현도 그렇습니다. 음. 저는 이게 우리가 스포츠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의 교육의 형태라든지 혹은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수업을 들을 때도 보통 영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언어 자체인데 사실 저희는 외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문법을 외우는데 말을 잘 못하죠,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저는 이야기 드리는 게 이게 스포츠만의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학사를 선택할 때 그래서 문화에 굉장히 좀 집중했던 것 같아요. 음. 아니, 우리와 그 다음에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에서 어떻게 왜 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음.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되는 거지에 대한 부분에 좀 고민이 있었고, 나름대로. 네. 그러면서 학사 과정 때 이제 졸업 논문을 써야 될 때도 전 집중했던 게 소시오 컬처럴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학습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음.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라든지 혹은 동양 문화권에서 교육이라는 건 조금 지식을 암기하는 형태가 많구나. 네. 예. 그만큼 이게 축구라든지 스포츠 이런 부분에 축구라든지 다른 스포츠에서도 기술 중심의 이제 훈련법이 좀 많다는 거죠. 음. 세팅 자체가. 예, 네. 왜냐면은 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이제 저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그냥 교육 전체에 잡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게.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게 단순히 스포츠 자체에서 테크닉 위주의 훈련이 많다라는 개념보다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교육에서 지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음. 지식이 중요하지만 이 지식을 외우는 데만 너무 좀 집중이 된 교육이 많은 게 아닌가. 음. 테크닉도 저는 그런 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테크닉이라고 했을 때 축구적인 부분에서 테크닉이라고 이야기되는 부분은 사실 공과 나의 관계에 가깝잖아요. 음. 축구로 보면. 근데 테크닉에서 중요하게 테크닉이 아니라 조금 더 이제 축구적인 요소들이 가미된다면 공과 나의 관계를 넘어서 상대가 있고 그 다음에 상황이 주어지는 건데 이거는 조금 스킬에 가깝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지난 10여 년간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이제 팔로잉을 하시지만 대표님께서도 조금 그런 테크닉에서 기술로 조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음. 그리고 많은 지도자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현장에 적용하려고 하시지만 전반적으로는 그래도 테크닉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부분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 있는 게 사실인 것 네. 같다라고 조심스럽게 조금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선수가 보여주는 테크닉이 사실은 그게 지도자분들 보기에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테크닉이 좋다 나쁘다는 이제 눈에 확연하게 그게 사실 드러나는데 여타 말씀하신 다른 기술들 뭐 경기를 읽는 거라든가 상황을 읽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좀 오랜 시간 보지 않으면 이 선수가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 좀 더 식별하기 쉬운 수단인 테크닉에 조금 더 뭐 집착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기도 하고요. 예. 이게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야구라든지 골프에서 액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축구에서는 보통 한 가지 풋볼 액션이 일어나려고 하면은 지각하고 인지하고 예측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보통 풋볼 액션의 한 가지
프로세스라고 보면 네. 보통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실행하는 단계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각한다, 인지한다라는 개념도 사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 네. 추측을 하는 거지. 고개를 그렇죠. 얼마나 돌리고 있는가, 음. 그 다음에 뭐 어깨, 그 다음에 뭐 골반 이런 걸로 얼마나 뭐 이렇게 하는가, 그 다음에 고개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얼마나 넓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 추측을 하는 거고, 음. 그리고 그보다 뇌 안에서 일어나는 학습의 원리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부분이 조금은 등한시되어 있는 점도 분명 있는 건 사실인 것 음.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그 축구 쪽에서 그런 걸 어떻게 피드백 주는지가 참 궁금한데, 이를테면 이제 야구의 타자를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선수가 삼진을 좀 지나치게 많이 먹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야구 코치분들은 스윙의 문제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스윙의 어떤 음, 퀄러티가 떨어져서 스윙의 메카닉이 조금 잘못돼서 공을 제대로 치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서 이제 스윙을 교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뭐 물론 그게 타당할 수도 있고, 저는 타격의 문제가 오로지 스윙의 문제일까라는 생각을 좀 오래전부터 해왔었고, 근데 실제로 어 뭐 메이저리그나 마이너리그, 미국 대학 야구에서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을 보니까 이 스윙 의사결정, 그러니까 어떤 공을 쳤는지 어떤 공을 지켜봤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 거를 굉장히 선수 육성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를 하고 오랜 시간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떤 공에 반복적으로 헛스윙을 했는데 이게 스윙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지각과 인식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어, 그쵸. 예, 그쵸. 예. 그것 때문에 이제 판단이 잘못돼서 쳐서는 안 되는 공에 몸이 따라 나가는 경우일 수 있는데, 어, 이게 어떻게 전부 스윙의 문제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축구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어떤 선수가 반복해서 왜 자꾸 저기서 저런 패스를 할까라든가, 아니면은 왜 저기서는 패스보다는 그냥 슛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선택의 문제를 분명히 느낄 텐데, 이런 경우에 이제 선수들한테 어떤 피드백을 제공해 주는지, 혹시 뭐 우리나라에 사례가 없다면 좀 유럽이나 좀 이런 지역에서는 그런 류의 어떤 분석과 피드백 그 작업들이 그, 이루고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예. 이게 보편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유럽에서 경험했던 바로 이야기 드리면, 이게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철학이 있고, 그에 따른 게임 모델과 플레이 원리가 존재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게임을 하고 싶은가에 대한 공통의 규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공통의 아이디어. 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게임을 하기 위해서 각 포지션에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두는 경우들이 많아요. 음. 탑레벨 팀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님께서 센터백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센터백인데 센터백 15살이에요, 선생님께서. 음. 15살 센터백이신데 15살 센터백이신데라고 하니까 약간 뭔가 이제 어감이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예. 15살의 센터백이신데 이 선수에게 우리 팀에서 추구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전술적, 기술적, 사회 심리적, 체력적인 요소들이 구분돼서 조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기술적인 요소들이 예를 들면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선수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풋볼 액션에서 기술적으로 분명히 잘못되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축구 안에서 분명히 옳은 판단을 했다라고 여겨지는 경우도 있겠죠. 네. 구분 지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수가 고개를 조금 돌리는 횟수가 좀 적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네. 중앙 미드필더인데 상대가 내 등 뒤로부터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는 거를 지난 6경기, 7경기를 관찰하면 이 선수가 못 느꼈다고 쳐요. 음. 그러면은 이 선수가 자기의 앞에 있는 부분에만 주의력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겠죠. 음. 그러니까 넓게 주의력이 조금 이제 형성이 안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죠. 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음. 이런 부분에서 뭐가 문제일까? 그러니까 터치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뒤에 누가 있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전에 인지할 수 있는 작업을 하는 게 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선수가 뭐 이제 훈련 같은 거 할 때는 그 선수가 조금 더 인지 많이 할 수 있도록 중앙에 두고 조커를 시키는 거죠. 음, 네, 다양한 환경에서 360도의 환경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180에서 200도의 환경에서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도록 이제 억지로 환경을 조금 이제 조정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음, 네. 그래서 그런 풋볼 액션을 중심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요소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기술적인 요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체 훈련이 끝나고 인디비주얼 디벨롭먼트 플랜이라고 해가지고 각 선수들이 향상시켜야 될 포인트들을 중심으로 조금 개별 훈련도 진행을 했고 그런 네. 식으로. 네. 말씀 들어보면 이제 뭔가 문제가 인지가 됐을 때 코치 입장에서 이게 지각의 문제인지 어떤 동작의 문제인지를 좀 구별해서 보려는 노력이 네. 좀, 분명히 있죠. 음, 분명히 있죠. 왜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실행의 문제인지 아니면 그 전 단계에 이게 지금까지 이 선수가 해왔던 지가 인지 과정인지 아니면은 판단의 문제인지 혹은 지금 이 선수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건 과거에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쌓아주지 못했다는 건 코치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음, 음, 예, 그러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검토를 한다는 거죠. 음, 그러기 위해서 이제 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음, 뭐 코치 같은 경우에 세션에 문제가 있었는지, 음, 혹은 뭐 스포츠 과학자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있었던 건지, 음, 전반전, 후반전이 넘어가면서부터 30분대 이후로 문제가 생긴다. 음, 라고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건지도 확인하는 거고. 음, 전력 분석 파트에서는 이 선수의 전술적인 요소들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지, 음, 상황 판단, 인지하 능력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음, 음. 그래서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많이 종합해서 들으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한 음, 가지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훈련된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음. 상황을 바라보는. 지금 저희 하는 이야기에 이제 떠오르는 이제 에피소드가 그 이강인 선수가 이제 유상철 감독님하고 아마 이렇게 대담하는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어린 나이에 그 스페인에서 갔을 때 했을 때 이제 테크닉은 이제 자기도 너무 좋고 해서 거기 있는 애들이 뭐 리프팅도 그렇고 너무 너무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뭐 제가 표현은 좀 가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랬는데 경기를 들어가니까 이 연습 전에 보여주는 어떤 그 모습하고 완전 다르다는 거죠. 그쵸. 상황 판단도 빠르고 그리고 움직임 자체도 굉장히 빠르고 경기에 그쵸. 맞는 빠름 소위 말하는 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테크닉 훈련을 한다고 해서 이게 경기 자체에 그대로 전이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경기 자체만으로 전이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음, 경기 자체에 우리가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 선수가 분명히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음, 그래야 그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네, 왜냐면 축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팀 예, 동료와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내가 공을 준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을 줄 때 우리 동료들이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 혹은 우리 동료가 공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동료가 패스를 받을 수 있게끔 상대 수비를 묶어두는 침투 움직임이 있었는가. 이런 음, 부분에서 팀 안에서의 공통된 인지가 필요해요, 분명히. 음,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해내려고 하면 결국에는 게임이 필요한 건 맞거든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게임을 통해서 뭔가 선수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으려면은 결국에는 이게 전이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음, 근데 테크닉 훈련 자체만으로는 이게 전이가 용이하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간 공부했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음,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크닉 훈련은 테크닉을 잘하는 선수를 키워주는 겁니다. 음, 리프팅을 잘하는 선수를. 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축구란 스포츠에서는 기술의 완벽도보다는 기술의 적응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예를 들면 양궁은 저는 기술의 완벽함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양궁은 물론 거기서도 다양한 환경 조건들이 있겠지만 음, 환경 제약들이 존재하겠죠. 소음이라든지 혹은 바람이라든지 혹은 뭐 무게라든지 혹은 음, 그날의 컨디션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상대적으로 축구라는 스포츠와 비교했을 때 양궁은 완벽도가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포츠, 그러니까 양궁과 같은 형태의 기술 중심의 스포츠가 우리나라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교육 음, 형태와 닮아서. 음,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 유럽이라든지 또 대표님께서도 해외 출장을 좀 자주 가시니까 네. 가서 보면 사실 외국인, 그러니까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국가에서 온 친구들도 영어를 꽤 잘해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이 배워서 잘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음. 하다 보니 하게 되는 애들인 맞아요. 거죠. 근데 이분들은 막 글을 하는데 못 잘해요. 써요. 막 예. 하는데. 막 그러니까 하는데 잘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그 영어를 잘하시는 문법적으로 이제 꼼꼼하신 분들이 보셨을 때는 잠깐만 이게 이 말은 되는데 이야기는 문맥상 이어지는데 예. 문법적으로는 틀린 게 많다라고 말씀을 많이 주셨거든요. 예. 근데 대화가 된다는 거죠. 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축구도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사실. 음. 그러니까요. 굉장히 특히나 유소년 레벨에서 요런 측면들은 야구랑 축구랑 뭐 여타 다른 종목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전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 같아요. 뭐 이게 약간 기본기에 대한 강조, 요런 거랑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고, 또 뭐 이 주제 얘기하면 또 한도 끝도 없어서. 예. 근데 저는 이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단순히 스포츠계만의 이제 조금 이제 고민거리다라고는 보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네.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교육계가 다 같이 그러니까 한 번쯤 고민해봤으면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예. 예, 진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통념을 완전히 뒤집어야 될 수도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기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우리나라 선수들 종목에 상관없이 선수들의 수준을 그냥 굿 수준, 좋은 선수 수준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그 성과를 내고 있지만, 그 이상의 수준을 만들어내는 데는 이제 장애가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틀이라는 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일정 부분의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을 바탕으로 뭐 지식이 계속 쌓여나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그 틀이 단단하면 그 틀을 어느 시점에 맞습니다. 예. 깨나가야 될 때 참 벗어나기 어려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단어와 문법 위주로 공부했던 저 같은 사람들이 좀 유창하게 좀 영어를 구사하고 싶고 미드도 보고 싶고 영드도 좀 자막없이 보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 탁 맡기는 게 자꾸 이렇게 습관적으로 단어와 문법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런 버릇이 있어서 이게 의도적인 노력 갖고는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쵸, 그쵸. 네. 아무래도 패턴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우리 사고 자체가 그렇게 네. 그러니까 자동화라는 게 여러모로 그래서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네. 부분에서. 음. 그러니까 이제 어 결국 창의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막 들어보면 결국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관념을 조금 이제 달리하는 개념에 가깝긴 한데 결국엔 이게 그러면 기존에 해왔던 것들과 달리 패턴을 부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에서 이게 늘 딜레마에 빠질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축구 안에서의 창의성이라는 건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성이라고 저는 바라보기 때문에 네. 어떤 우리가 문제를 풀려고 할 때 그래서 패턴이 아니라 저는 원리가 중요하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음. 패턴은 1에서 2로 패스하고 2에서 3으로 간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사실은 이 원리라는 개념은 업백스로를 할 거야라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음. 그러니까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그 위치에 누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음. 예,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어펙스로를 할 때, 업을 할 때, 뭐, 낮고 빠른 패스를 줄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낮고 빠른 패스를 하려고 할 때 상대가 그걸 예측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살짝 로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음. 거기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저는 오히려 축구 안에서의 창의성이라고 보거든요. 음. 원리 안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음. 자체를.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또 이게 또 패턴화된다라는 게 늘 나쁜 것만 아닌 것 같고라는 음. 생각도 들고, 예, 네. 저도 이 뇌신경과학이라든지 이런 과학, 저는 이제 축구 외에도 그냥 기본 자연과학이라든지 이런 거 그냥 다큐멘터리나 뭐 글 보는 걸 좀 좋아하는데 보면 볼수록 어려워요. 음. 모르겠어요. 그 말씀이 맞죠. 네.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너무 어렵습니다. 불과 이제 저 처음에 영국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제가 알고 있던 뇌과학에서의 정설 같은 건 파충류의 원뇌가 있고 음. 그 다음에 그 위에 포유류의 뇌가 있고 인간의 뇌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갔는데
사실은 또 지금 이야기 나오는 부분들은 수십 년간 그게 이제 정설이 아니다. 맞아요. 예, 라고 이야기가 오랫동안 이미 뇌신경과학자분들께서는 이야기를 해오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예, 당장 내일 어떤 연구 결과가 또 새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뇌가 신경과학에 관한 모든 연구들은 다 뻥이다. 이럴 수도 그럴 수 있죠. 있습니다. 예. 다만,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근데 그런 부분에서도 한 가지는 그래도, 이해를 하고 있는 거는, 뇌는 그래도 과거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예측하려는 기관이구나. 네. 정도는 제가, 이거는 조금 중심으로 가지고 학습을, 원리를 가지고 조금 이제 지도자 선생님들께 교육 자료를 드리거나 혹은 선수들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정도로 이제 큰 틀에서 이해를 하고 있는 정도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죠. 네. 네. 저 예전에 그 코치님께서 어느 매체랑 했던 인터뷰 기사 중에 요 대목도 되게 인상적이어서 좀 추가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더라고요. 유럽에서는 좋은 훈련을 찾으려는 노력 대신 선수에게 맞는 훈련을 찾으려 노력한다는 대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뭐 선수 요즘은 많은 또 지도자분들이 다 선수에 맞는 교육을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은 하시니까 그렇게 뭐 특별한 문장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땐 여전히 많은 코치님들이 좋은 훈련을 다른 훈련보다 더 효과가 높은 훈련이 뭔지를 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쓰는 것 같거든요, 제 느낌엔. 그래서 어떤 훈련이 좋다 싶으면 그거를 좀 과도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어느 음, 누군가가 어떤 훈련을 했는데 본인이 그 훈련에 대해서 별로 효과가 없다고 느끼면 또 SNS상에서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음, 음. 하는 것들을 저는 종종 봐요. 네네네. 그래서 하나의 또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제가 매년 메이저리그 코치분들을 초대해서 우리나라 코치분들이랑 이렇게 워크숍을 진행을 하는데 재작년인가 한번 지금 신시내티 레즈 구단에 있는 데릭 존슨 투수 코치가 오셔가지고 이제 한 3일 동안 세션을 하고 나서 마지막에 질의응답하는 시간 동안에 이제 소회를 좀 말씀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질문들을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많이 해줘서 고맙다. 근데 이런 질문이 많은 것 같다. 이 훈련은 좋습니까? 이 훈련은 도움이 됩니까? 이 음, 훈련은 음, 투수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훈련을 right or wrong, 맞느냐 틀리냐의 관점으로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코치 나름대로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어, 이 훈련이 어느 선수에게 맞는지 그런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자기가 볼 때 맞을 것 같다. 어떤 훈련이 이 선수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지만 다른 선수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코치님도 그 비슷한 맥락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네. 네, 제가 언제 이야기를 드렸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시점에 코치님들께서 그런 좀 이제 질문들을 많이 주셨던 시기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혹시 유럽에서 코치님들이 어떻게 훈련 세션을 하나요? 그러니까요. 어떤 훈련을 뭐가 합니까? 다른가요? 예, 예, 이런 예. 식의,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는 너무 많은 정보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훈련 세션 자체는 유사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는. 네, 그러니까 축구로 보면은 보통 웜업 들어갈 때, 뭐 론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론도 들어갈 때 테크니컬 훈련이 같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따로 하시는 경우도 있죠. 음, 그 다음에 이제 포제션 게임 들어가고, 포제션 게임이 끝난 이후에 스몰 사이드 게임 들어가고, 스몰 사이드 게임 끝난 다음에 전술 훈련 들어가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훈련이 있으면 뭐 마무리 드릴이라든지, 혹은 이제 혹은 뭐 개인화된 훈련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건 거의 보편화된 것 같아요, 이제. 음, 근데 사실은 그 자체만 보면은 이게 어이구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데 라고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음,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어떻게 코칭을 하는가. 음, 그리고 그 디테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마도 드렸던 이 좋은 훈련을 찾으려는 노력이라는 개념은 방대한 지식 자체에서 이 사람 거, 이 사람 거, 이 사람 거보다는 우리 팀의 상황 안에서 각 선수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가에 초점을 조금 더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드렸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뭐 대한축구협회 차원에서도 개별화된 훈련이라는 표현을 이제는 쓰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선수가 성장함에 있어서 사실 이 선수가 어떤 포지션에서만 잘할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장점을 키워주거나 혹은 단점을 조금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좀 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형태의 훈련 구성을 선수에 맞게끔 이제 커리큘럼을 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예를 들면 이 선수가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15세 센터백이라고 했을 때 우리 팀에서 요구되는 축구의 방향성이 있고 우리 팀 안에서 이 센터백에 요구되는 게 짧고 그러니까 낮고 빠른 강도의 20에서 25m 패스를 최전방에 있는 공격수라든지 상대 수비 라인 앞에 있는 프리맨이 발생했을 때 할 수 있어야 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선수에게 지금 요구되는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음. 어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힘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술은 좋은데 힘이 안 붙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각 인지 능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음. 그런 부분에서 같은 훈련 세션이어도 선수에 따라 그 세션이 다 다르다는 거죠, 사실. 음. 그러니까 이 감정도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라는 의견이 있잖아요. 네. 문화적으로. 그런 것처럼 이것도 모두에게 같은 훈련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훈련을 하더라도. 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좋은 훈련을 많이 본다라는 개념보다도 음. 거의 구조는 유사하다, 이제는. 음. 그러면은 그런 이제 인지지각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제 그 예측하고 판단하는 능력, 그다음에 실행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 팀이 어떤 게임 모델과 플레이 원리를 가지고 있고 포지션별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갖추고 있는가. 음. 그거에 대해서 선수들이 그에 대해서 인지하고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 음.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음. 네. 네. 어떤 같은 훈련을 하더라도 선수마다 주어지는 과제가 다를 수 있고, 그럼요. 예. 예. 제약이 다를 수 있죠, 전부 예. 다. 같은 경기를 하고 있더라도 각각의 선수들이 갖고 있는 어떤, 물론 그 팀으로서의 어떤 승리라고 하는 공통적인 목표는 있지만, 뭐 성장 과정에 있는 선수들이라면은 이 경기에서 각각의 선수들이 뭔가 집중해야 할 어떤 뭐 과제면 과제, 뭐 기술이면 기술 네네. 이런 것들도 좀 별도로 부여될 수 있을 거고, 그러려면은 정말 그 소위 말해서 지도자분들이 할 일이 무지하게, 경기와 연습 전에 할 일이 무지하게 많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예. 엄청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웨스트햄 유스팀에서 짧게 일하면서도 느꼈던 건 음. 코치들이 쉴 시간이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네. 분석 파트건 스포츠 과학 파트건 코칭 파트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음. 왜냐면 선수 개별 선수 개개인에 맞춰서, 그러니까 저희가 담당해야 됐던 선수가 약 30명이라고 하면은 음. 30명을 이제 보통 코치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개별이 4-5명을 매일매일 컨트롤 거의 했었어야 돼요. 음. 선수의 성장 과정을 분기 단위, 일주일 단위, 뭐 1년 음. 단위 이런 식으로 계속 보는 거죠. 음.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 자체가, 그래서 분석 같은 경우에도 팀 세션,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음. 세션을 이제 분석을 하기도 하는데 음. 그 팀 훈련할 때도 선수 개별 터치, 그다음에 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움직임도 다 따로 커팅을 했었어요. 음. 왜냐면 중요한 거는 이제 스카우터는 팀을 사지 않거든요. 음. 선수를 사지. 그러니까 음. 저희는 유스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선수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음. 개별화된 훈련에 초점을 많이 맞췄던 거죠. 음. 예. 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근데 이 웨스트햄이란 팀은 그런 부분에서 엄청나게 강조를 했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을 하더라도 각 상황에 따라서 선수에게 주어지는 이제 개별 과제들, 제약들이 좀 달랐고 그 과제에서 선수가 일정 부분, 예를 들면은 이 선수가 15세에 있는 선수인데 15세 레벨에서 경기를 했을 때 그 과제를 쉽게 달성했다라고 했을 때는 16세 팀에 가서 월반에서 경기를 하는 거죠. 더 네네. 어려운 과제를 주어주기 위해서 음. 적절한 난이도를 조절해 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음. 선수가 그렇게 해서 게임에서 같은 상황인데 조금 더 높은 강도, 빠른 템포에서 이겨내지 못했을 때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계속 주어지는 거고, 음. 예, 그런 부분이 제가 이야기했던 선수에게 맞는 훈련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개념에 가까워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가에 음. 대한 부분이죠. 선수의 성장 프로세스에 맞춰서.
음. 예. 그 코치를 위한 티칭 가이드에서 저는 중요하게 여겼던 게 커리큘럼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음. 커리큘럼이라는 개념이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우리가 12세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15세에서 다른 걸 가르친다면은 음. 선수는 이 지난 12세, 그러니까 뭐 약 5년 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사실 다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아예. 음. 음. 일관성이라든지 이 통일성이 없으면은. 음. 그런 부분에서 이 커리큘럼이라는 개념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게임 모델을 가지고 있고 플레이 원리를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어떤 코칭 방법론과 훈련 방법론을 가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평가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는가가 음.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느끼는 거죠. 음. 헌법과 같은 거죠. 국가로 치면 헌법과 같은 게 이제 커리큘럼이고 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게임 철학이라든가 플레이의 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쭉 파생되어서 이렇게 네네. 발전해 나가는 거고. 어,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또 역시 이제 우리가 아직은 좀 부족한 영역인 것 같아요. 어떤 서로 간의 어떤 토론이라든가 그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바탕이 되는 커리큘럼을 네네. 세우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훈련과 육성과 경기를 전개해 나가는 이런 어떤 구조를 만드는 작업들이 좀 종목불문하고 우리가 좀 많이 좀 훈련이 안 된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스템이 좀 부족하죠. 네. 분명히. 예, 시스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게 시스템과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음. 많이 드리는 편인데, 음. 시스템이 사실, 어, 뭐, 가까운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늘,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려는 노력들은 있어도 늘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음. 2년 지나면 사라지고, 뭐 몇 년 지나면 사라지고, 그런 형태가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을 가지고 통일되게 좀 진행되는 게 좀 음. 어렵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시스템이 있고 없고의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내주는 두 나라인 것 같은데 정말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월드컵에서 원하는 성적이 안 나왔지만 감독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는 나라가 이제 지금의 일본이고, 예, 우린 이제 그런 시스템이 부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 결과에 따라서 이제 지도자들의 운명이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더더욱 시스템은 못 만들게 되고, 예. 참 어렵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지도자분들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 자체가 사실 성적이 대부분이잖아요, 네, 우리는. 네, 근데 사실 성적이 중요하지만 성적만큼 또 다른 부분에서 지도자분들을 평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체계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음, 리더십이라든지 혹은 훈련 방법론이라든지 혹은 스포츠 과학에 대한 이해라든지 혹은 뭐 인성이라든지 혹은 뭐 말하는 어투라든지 매너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양한 부분에서 지도자 쌤들을 이 분은 이런 유형에 특화된 분이구나. 이 부분은 뭐 카리스마 유형이구나. 이런 식으로 좀 유형이 좀 다양하게 나눠질 거고 각 팀의 성향에 따라서 혹은 필요에 따라서 어떤 능력이 조금 더 중요시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라는 게 있으면 더 좋을 텐데 음, 사실 저희 대부분의 평가 자체는 성적 자체이기 때문에 음, 사실은 그 평가 체계 자체가 사실은 조금 불분명하기도 하고 그런 음, 부분에서 예. 그런 부분에 사실은 게임 모델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사실 축구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일단은 단순히 성적도 성적이지만 우리 팀의 방향성과 이 감독의 방향성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가 정도는 확인할 수 있으니까. 네.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 좀 듣고 싶은 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데이터에 관심이 있다기보단 전 피드백에 관심이 좀 더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네네네. 이제 아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감독 코치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제 피드백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씩은 다르신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피드백은 일반적인 어떤 조언이나 교습 요런 거랑 좀 다르고 어 좀 선수의 퍼포먼스를 좀 고스란히 좀 알려주는 "네가 지금 이렇게 했어. 네가 지금 이렇게 움직였어. 지난번에 네가 이렇게 패스를 줬어." 뭐 요런 식의 내가 했던 것들을 좀 고스란히 그 전달해 주는 걸 저는 제 나름대로 이제 피드백의 정의라고 인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데이터나 영상이 아주 좋은 피드백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데이터 피드백, 영상 피드백을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중요하게 여기고 조금 더 우리 지도자분들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직까지는 어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관심은 많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약간의 접근의 어려움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주관적인 어떤 피드백 위주로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 전력 분석관으로 계셨을 때 그쪽 유럽에서의 어떤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식 이런 것들도 조금 우리랑 좀 다른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보여주고 넌 했으니까 이렇게 해라기보다는 그거 자체를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어떤 교육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좀 강하다는 인식을 받았거든요. 이게 결국은 이 부분도 결국 저희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과 결국 동일하게 넘어가는데 결국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가 이제 양적인 측면, 그러니까 수치화된 측면이고 그 다음에 영상이 질적인 측면, 말 그대로 선수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영상 그 자체라면 사실은 이 자체를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여기기보다는 음, 이 자체가 어떻게 도구화되었을 때 중요한가에 좀 포인트가 맞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팀의 유럽에, 그러니까 웨스트햄 제가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그때 배운 게 많아서인데 처음에 저희가 16세 팀 경기를 갔을 때 음, 어떤 특정 장면에서 제가 조금 화가 났던 게 있어요. 선수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음, 그러니까 풋볼 액션을 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아무튼 수비하는 상황에서 이 선수가 막 마킹의 문제였던 건지 아무튼 이 선수가 어떤 특정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었어요. 분명히. 음, 그래서 상대에게 득점 찬스가 났거나 혹은 득점이 이루어졌거나 그랬던 상황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저는 이 장면이 잘못된 장면이라고 이제 클립을 해놨었거든요. 근데 음, 코칭 저희가 세션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 끝나고 나서 지난번에 어떤 게임을 했었고 이런 부분을 보여주기 전에 코치님들과 대화할 때 그 장면을 보여줬는데 이거는 잘했던 장면이라는 거예요. 뭐, 왜냐? 우리 팀의 팀 철학 안에서는 우리 센터백들이 상대적으로 상대에게 열세이거나 동등한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은 걸 보고 싶다는 거죠. 음, 그 연령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지각하거나 인지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상대가 어떻게 오는지 봤고 음, 예측까지는 했지만 속도가 문제가 있어서 못 따라간 거기 때문에 음,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안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단순히 데이터, 영상이 있다고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 제가 그때 크게 깨달았던 거죠. 음, 아,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봤을 때는 그 선수가 제가 바라보는 거랑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분명히. 왜? 음, 기회를 줬으니까. 음, 근데 우리 팀 안에서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음, 우리 팀 안에서는 이 선수가 지각하고 인지하고 예측하고 판단하는 것까지는 건 좋았지만 속도적으로 상대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따라가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지. 이 선수의 그런 대략적인 풋볼 액션을 가져가는 부분에서 잘못됐다라고 보진 않는 거죠. 되게 앞으로, 중요한 통찰력인 예. 말씀이시다. 이건. 그러니까, 그리고 잘못된 점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음, 처음에 클립을 짤 때 잘한 점, 굿 포인트와 배드 포인트로 잡았는데 그게 음, 아니라 잘했던 것과 향상시켜야 될 점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언어를. 다른 거죠. 잘못된 게 아니라 향상시켜야 될 점이라는 건. 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성장 마인드셋이 이런 조직 문화 자체에 끼어 있던 거예요. 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한다 혹은 영상을 사용한다라는 개념보다도 결국 다시 돌아가면은 우리 팀이 어떤 축구를 할 것인가. 음, 그리고 우리 팀이 이런 축구를 할 때 각 선수들이 자기의 임무와 기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고 본인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요구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음, 메타인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음, 그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던 교육의 형태인데요. 선수들에게 저희는 영상을 제공하는데 그 영상 제공할 때 처음엔 제가 어떤 지시적인 것들을 다 적어서 줬거든요. 엄청나게 음, 디테일하게. 이런 음, 장면, 이런. 그거를 원하지 않아 했어요, 저희는. 음, 선수가 먼저 그 장면을 보고 의견을 전달하는 거 우선시하고 음. 그게 끝났을 경우에 우리 팀에서는 이런 생각이야. 를 다시 전달하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아, 그러니까 먼저 이 영상을 보고 그러니까 선수의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거에 네네네.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니면은 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갔는지 등에 대해서 먼저 그쵸. 선수의 이야기, 코치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우선적으로,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우리 팀 안에서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 명확한 방향성이 있고 그 안에서 선수들이 자기가 이런 상황, 공을 소유한 국면, 공을 소유하지 않은 국면, 전환 국면들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에게 주어진 가이드라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아, 내가 이거는 잘했던 점이고 이건 향상시켜야 될 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죠. 음, 그게 없었으면은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냥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음, 이거는 잘했던 것 같아, 이건 못했던 것 같아. 근데 음, 그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저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아,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런 피드백의 데이터라든지, 사실 영상도 데이터잖아요. 네, 이 자료들을 그냥 활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평가하고자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음, 이게 결국에는 외부에서 관찰하는 거에 불과하겠구나. 저는 그래서 그때부터 관찰과 분석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생겼어요. 음, 분석은 조금 더 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우리 팀에서 뭘 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고, 관찰은 그런 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황,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관찰하는 음, 것이다. 라고 음, 이제 저는 개념이 생긴 거죠. 음, 이게 그래서 여기 뭐 이제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선수 개인한테 영상 클립들이 돌아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을 소유한 국면에서도 선수가 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고, 혹은 공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 움직임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다 줘요. 음, 그러면은 선수가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저희가 하루 안에 그거를 영상을 전달하면은 선수들은 자기가 그거를 숙제처럼 보고 와요. 음, 한 이틀 뒤에. 그러면은 그걸 대상으로 이제 분석 파트에서는 선수가 왔을 때 이야기를 듣는 거죠, 우선적으로. 음, 음, 대신 그때 이야기를 들을 때도 저는 처음에 어려웠던 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런 축구를 해야 돼에 대한 개념과 이 팀에서 이런 축구를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이 좀 헷갈렸었어요. 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코치로서 이런 축구를 해야 돼라는 개념이 있었던 게 있고 우리 팀 안에서 이렇게 축구를 해야 돼라는 개념이 조금 부딪혔던 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음, 결국에는 우리 팀에서 어떻게 축구해야 돼라는 게 더 중요했던 겁니다. 음, 나중에 보니까. 음, 그래서 그 개념 안에서 선수에게 피드백을 주고 그때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주고 가는 거죠. 선수가 먼저 아,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판단되고 대신 이때 우리 동료가 이렇게 움직였다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 왜냐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제3자를 쓰고자 하는데 이 제3자가 생기려고 하면은 우리 동료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이때 공간이 날 텐데 이런 게 안 되었던 것 같다. 그런 의견들을 또 듣고 하면서 이제 다 같이 그룹으로 뭐 수비 그룹이든 공격 그룹이든 이렇게 볼 수 있는 영상을 클립을 하거나 혹은 팀 단위로 모든 팀들 20명이든 15명이든 이렇게 다 같이 보여서 이제 그때는 조금은 이제 그 코치가 주도하는 형태가 되겠죠. 음, 그런 형태의 세션이 진행되거나 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결국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영국에 와서 대학에서 들었던 대강의 형태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이 있고 그 다음에 협력 학습이 있고 튜토리얼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 선수들을 교육하는데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던 거예요, 사실. 음,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아, 이게 축구, 스포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에 대한 이 문화적 관점에서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교육에 대한 관점이. 음,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처음에 아, 그러면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이런 교육의 형태를 한번 조금 달리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을 했던 거고. 음, 네.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제가 데이터, 영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렇게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이야기 드렸던 내가 이 팀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명확해야 돼요. 음, 그래야 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현재 내가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위해서 이제 세팅이 되는 거죠. 계속 경기장, 훈련장 안에서도. 네. 아, 방금 해주신 말씀 되게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이를테면 저는 어쨌든 영상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코치의 주관적인 피드백이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의 선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예, 저는 당연히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것마저도
절대적인 어떤 사실로 받아들이고 코치한테 아니 그러니까 선수에게 예,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쉽게 영상을 기반으로도 조언할 수 없다는 거. 예.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제 코치님들이건 혹은 전력 분석 파트건 스포츠 과학 파트건 교육 파트에 있는 분들이건 우리 팀이 어떤 축구를 하고자 하는지 우리 팀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 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뭐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팀 철학과 이 게임 모델 가치관들이 큰 거죠, 사실 개념이. 음. 코치 개개인보다는. 그래서 처음부터 코치님들을 모셔오거나 혹은 뭐 이제 분석 파트든 스포츠 과학 파트든 이런 분들 모셔올 때도 그 팀에서 원하는 방향 안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웨스트햄에서 조금은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을 쌓아서 있었던 이유가 제가 교육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음. 웨스트햄에서 추구하는 방향성에서 동양 문화권과 서양 문화권에 대해서 저는 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음. 좀 이제 예를 들면은 그 한국에서 뭔가 이제 예전에 분석 같은 거 했을 때는 사실은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면 보통 이야기 먼저 나오는 게 죄송합니다요. 예. 그렇죠. 왜냐면 혼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예. 코치, 분석, 그러니까 이 스텝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건 권위에 도전하는 거죠. 예.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도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인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런 자리가 있다라고 하는 건 혼나는 자리에 가까운 거. 그러니까 잘못했습니다. 먼저 나오는 거죠. 근데 음. 제가 웨스트햄에서 느꼈던 거는 제가 말을 안 시켜도 말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향이 다르긴 한데 네. 선수마다 다르긴 한데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본인이 프로 선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요. 음. 뭐 이제 전술적인 측면 외에도 몸 관리하는 측면에서 제가 예를 들면 초코 과자를 먹고 있으면은 제가 그냥 장난으로 그냥 너 먹을래 이러면 저한테 욕을 해요. 왜냐면 본인에게 지금 이 연령대에서 이런 걸 먹었을 때 영양적으로 좋지 않다라는 걸 아는 거죠. 회복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음. 이미 그런 과학적 지식들이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미. 음. 그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느끼는 이게 단순히 훈련 세션 뭐 이런 개념보다도 학습 문화 환경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구나. 큰 음. 틀에서. 이런 것들을 음. 좀 많이 느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네. 코치님이랑은 한번 통화하기 시작하면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계속 할 것 같은데 슬슬 정리하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네네. 이번에 저희가 출간한 더그 레모브 박사의 코치를 위한 티칭 가이드 요거 책을 정말 꼼꼼하게 감수를 해주셨는데 진짜 코치님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약간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해주셨다고 해야 되나? 10번 역할을 전반적으로 이 책 감수하시면서 그냥 소회 좀 러프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와닿았던 내용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요 부분은 좀 더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레모 박사가 뭐 얘기를 하다만 느낌이더라. 뭐 이런 것도 좋고요. 예. 일단 전반적으로 사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쓰고 싶었던 책이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지금 인지과학 분야라든지 학습과학 분야가 스포츠계에도 많이 중요시 되고 있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 과정에서 저는 지금 한국 축구에 나름 의미를 줄 수 있는 분야가 전문성이 있는 분야가 들어있는 책이 아니었나라고 음.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감수하는 기간 동안에 힘들었어요. 음. 왜냐면 이 책 내용이 많기도 했지만 사실은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뇌신경과학 분야, 그냥 심해, 뭐 우주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늘 바뀌잖아요. 네. 새로운 정보들이. 그래서 더그 레모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이 나도 이게 최신 뇌과학 중 하나라고
일부러 받아들이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음, 정말 이게 출간이 되었을 때 혹은 시간이 지났을 때도 이게 정말 지도자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정보일까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고 실제로.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저도 계속 그 문장들 보면서 특히 몇몇 문장들,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가 산책도 나가고, 음, 예, 왜냐면은 이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긴 했어요. 음, 왜냐면은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말 지금 시기에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음,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면 좋겠다, 음,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와닿았던 내용, 이런 부분보다는 어려웠다. 음, 감수 과정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다. 음, 고통이 함께 했던, 그만큼 그래서 좀 애정이 있는 작업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초반에 저는 좋았던 게 그거예요. 이 생존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해서 뇌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들어있었거든요.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시스템 왜- 1과 시스템 2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었죠. 네, 네네네. 그 부분에서 네, 조금 더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이제 지구가 생기고 지구가 생겼을 때 미생물이 뭐 어떻게 이제 그러니까 창고기 같은 개념에서 그러니까 뇌가 존재하지 않는 개념에서 단순히 먹는 개념 그러니까 한 자리에서 먹는 개념으로 존재했다가 자연스럽게 생존을 위해서 움직이고 이런 개념들이 사실은 뇌가 발달한 이유라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포괄적으로 담겨 있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재밌었을 것 같다 더. 음, 조금 더 이제 인류학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뇌가 어떤 기능을 하도록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가에 대한 개념이 있었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고, 어, 전반적인 내용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과정 자체가 그냥 박사님이랑 이제 교수님과 튜토리얼 하듯이 음, 그 몇몇 문장들 가지고도 질문도 많이 던지고 몇몇 문장들 바탕으로 제가 과거 석사를 했을 때나 박사 과정에 있었던 이제 연구들을 다시 보기도 했고, 음, 예, 참고 삼아. 왜냐면 제가 그 공부했던 방식이 딱 그랬거든요. 음, 유럽에서, 영국에서. 책 하나를 봤을 때 그 문장, 그래서 진도가 덜 나갔던 것 같기도 합니다. 못 넘어가서. 근데 그 정도로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의미있고 재밌었던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런 행동들이 좀 많지 않았나, 이번 책을 감수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하여튼 코치님이 많이 그 신경을 써주시고 또 사실 제가 어쨌든 사례가 축구 쪽 사례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축구 코치님들에게도 좀 많이 전파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뭐 추천사를 주실 분들도 좀 머리 싸매고 혼자 끙끙 앓고 있었는데 또 여러 좋은 분들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또 그런 분들이랑 또 추천사 받으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과정 자체도 굉장히 즐거웠고요. 예, 음, 이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이 워낙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감수하는 과정 혹은 대표님께서 이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검토해 줄 수 있는 분들, 음, 이 책을 봤으면 좋겠다. 음, 라는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있긴 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제가 이 연락을 다들 드렸을 때, 책을 읽고 나셨을 때 연락을 다시 한번 드렸을 때 대부분 재밌게 보셨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셔서, 네, 예, 제가 뭐 많은 부분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대표님께서 앞으로 이런 작업들을 바탕으로 한국 스포츠나 혹은 제 개인적으로는 축구에 대해서도 이런 책들을 조금 더 많이 써주시는데 조금 힘을 얻지 않으셨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아, 이 책 그 번역 출판 작업하면서 축구 진짜 많이 봤거든요. 사실 저도 한 30대까지만 해도
그때 체력이 좋을 때지. 유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유로 대회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우리 항상 새벽 4시 일어나 가지고 축구 보고 하면은 모든 경기 다 보고 거의 뭐 밤꼴딱 새다시피 해서 하면서 또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또 일하고 또 새벽에 또 축구 보고 아 그랬던 열정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한때는 월드컵 개최할 때마다 4년마다 한 번씩 현장에서 응원하고 그랬으면 그런 나름대로의 꿈도 가졌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제 나이 먹으면서 호르몬의 영향으로 열정과 이런 것들은 다 사그러들고 한참 그렇게 멀리 하다가 뭐 우연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야구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축구를 한 반년 정도를 좀 제법 많이 거의 매주 그냥 K리그 경기는 꼬박꼬박 봤고 했는데 그때 젊은 시절에 그게 살아나더라고요. 예. 네, 욕도 많이 하게 되고 이 확실히 축구 볼 때 축구가 사람을 벌떡벌떡 일어나게 하는 게 있더라고. 축구가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이제 침략 네, 스포츠이고 저희가 예전부터 과거부터 해왔던 것들이 결국에는 사냥이잖아요. 네, 그 사냥에 가장 가까운 형태의 몰이를 하거나 예, 혹은 팀 단위로 뭔가를 하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약간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예, 뭔가 사냥감이 뭔가 도망갔을 때 허탈감이라든지 음, 어, 꼴이라는 사냥감이 존재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나 싶고 저는 이 과정들 속에서 늘 전화 통화할 때마다 하셨던 이야기가 어제 경기 봤는데 음, 이틀 전 경기 봤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준비하시는 기간 동안에 정말 이 책에 옳은 정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한국어로 전달되는데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말 그대로 이것도 지식과 경험이 쌓이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 과정 속에서 이 책에서 담고자 했던, 원작자가 담고자 했던 내용들이 한국에 있는 독자분들께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 계셨던 거고, 예, 인코딩하고 인출하는 과정을 계속 겪으셨던 거죠. 그 그렇죠. 과정에서.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음, 스포츠 자체에 대해서 늘 이제 어떻게 코칭이 이루어져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으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장 이제 오랫동안 마음을 담았던 분야가 또 축구이기 때문에 음, 그에 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있으시다는 것 음,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감사한 음.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 과정이. 정도로 마지막으로 투치님 오늘 이렇게 저희 그 코치 라디오의 첫 번째 게스트로 참여해 주셨는데, 예, 소감 한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뭐 이렇게 이 훌륭한 자료들과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코치 라운드에서 목소리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어, 앞으로도 또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선생님들, 전문가분들께서 여기 나오셔서 많은 분들께, 특히 지금 듣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리라 믿으니까요. 앞으로도 코치 라운드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또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한국 축구, 그 다음에 스포츠가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감사했습니다. 또 이끌어 주시고 또 이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오늘의 MC 최성표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치님. 네네.